일본이 수도 없이 쪼개지면서 다이묘들끼리 서로 박터지게 싸우던 1532년 생고쿠 시대. 지금의 야마나시현 카이국에 들어서는 한 절름발이 무사. 이 험상궂은 남성의 이름은 야마모토 간스케. 간스케는 카이국의 영주 다케다 신겐의 사관이 되기 위한 야망을 품고 이 카이 지역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카이국은 다케다 하루노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케다 신겐이 다이묘로 있던 지역. 일단 간스케는 다케다 하루노부의 고위 가신이었던 이타가키 노부카타에게 접근합니다. 노부카타는 바로 얼마 전 이 간스케에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던 인물이었죠. 수줍게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간스케. 며칠 후 카이의 영주 다케다 하루노부와 고위 가신들이 회의를 갖는 자리. 이 자리에서 노부카타는 카이국의 바로 윗동네 시나노의 스와성을 공격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노부카타의 갑작스런 주장에 뭔가 의아해하는 다케다 하루노부. 야마모토 간스케의 우케우리でございます. 야마모토 간스케. 그렇게 간스케는 그토록 고대하던 다케다 하루노부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죠. 풍림하산. 바람처럼 빠르게, 숲처럼 조용하게, 불처럼 맹렬하게, 산처럼 무직하게. 손자병법 원문을 인용한 다케다 하루노부의 전술 슬로건이자 가문의 깃발. 간스케는 마치 이 풍림하산이라는 슬로건에 감동을 받은 듯 다케다의 비위를 살살 맞춰줍니다. 빛의 속도로 기분이가 좋아진 다케다 하루노부. 야마모토 간스케. 아니 근데 이쪽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왜 이리 신경질을 내?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한 간스케. 드디어 간스케의 주장대로 다케다 하루노부는 2만 병력을 이끌고 시나노 스와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 스와성을 어떻게 하면 잘 공략할까 전술 회의를 하는 와중에 간스케는 뭔가 색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간스케는 스스로 사자가 되어 스와성의 성주 스와 요리미치를 만나 단판을 짓게 되었죠. 사실 단판이란 건 별거 없고 온갖 가모니설로 스와를 안심시키는 간스케. 예상대로 일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간스케. 그때 한 애매하게 아름다운 여성이 눈에 띕니다. 스와 성주의 딸 스와 고려인 유히메였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도도하게 사라지는 유. 그 짧은 순간 주책맞게 유에게 뻑이 간 간스케. 어쨌든 두 가문의 화해가 성사되고 서로 사이좋게 연애를 갖는 다케다 하루노부와 스와 요리미츠. 그런데 스와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 생고쿠 시대는 온갖 음해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던 시절이란 사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순식간에 초대받은 손님 스와를 처단하는 간스케. 이 모든 계략은 언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배신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명목에서였죠. 야마모토 간스케와 오소로시 오토코잖아. 예, 야마모토 간스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투박한 육모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잔혹성. 자신의 이신양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술책도 마다하지 않던 인물. 그리고 마침내 스와성을 공격하면서 시나노의 스와성까지 소나기에 넣은 다케다 가문. 스와의 본진 다카시마성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간스케. 그런데 이곳에서 스와의 딸 유히메와 재회하게 되었죠.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인물이었지만 첫눈에 반한 유히메에게는 순식간에 수인남이 되어버리는 간스케. 참 여러모로 해석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졸지에 유히메는 아버지와 영지를 모두 잃고 다케다 가문에게 사로잡힌 처지가 됐지만 간스케는 이 안쓰러운 유히메를 애틋하게 보살펴주는
보디가드 역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다케다 가문에 잡혀온 이상 측실이 될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 마지못해 간스케는 유히메에게 차마 말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게 되었죠. 和子を産め。名門諏訪の地を絶やさず武田と諏訪の地を引く和子様さえ 친부 원수의 측실이 된다는 것. 당연히 내키진 않겠지만 생존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547년 기세 등등해진 다케다 하루노부. 기왕지사 여기까지 온 거 시나노국을 완전히 손에 넣을 생각을 갖게 되었죠. 다음 목표는 시나노의 토이시성. 이 토이시성의 성주는 카사하라 키우시게. 역시나 스와성을 공략할 때와 유사한 말빨 전략으로 토이시성에 접근하는 다케다의 사자. 그런데 これほどの企みにやすやす塗るほど笠原清重猛録はしておらんと。 먹혀들지 않는군요. 사실 이 키오시게 영주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북시나노의 무라카미 요시키오가 자신들을 지원해줄 것이라 믿고 있던 것이었죠. 이놈의 토이시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요리조리 궁리하는 간스케. よく聞け城内の者が頼みにしている援軍はこの通り上田ヶ原の戦いで大敗を喫した。 사실 우에다하라 전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이시성 영주를 항복시키려는 공갈이었죠. 風林火山の旗の行くところ従う者は許す。 온갖 공갈 협박과 회의로 토이시성의 간을 보는 간스케. 안 통합니다. 그 사이 유히메는 다케다의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다케다 카츠요리였습니다. 훗날 영화 카게무샤에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패배하는 인물. この勘助じゃこの本当の親はこの勘助じゃ。 아무튼 그건 그렇고 시나노를 수중에 넣기 위해 북시나노 영주 무라카미 요시키오부터 먼저 손봐줘야 했던 다케다 가문.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복병이 등장합니다. 関東の上杉とは思いもよらなかったな。 우에스기 가문. 에치고의 영주 나가오 카게토라. 다케다 하루노부의 필생의 라이벌. 정리하자면 키요시게가 믿고 있던 무라카미, 그 무라카미가 믿고 있던 우에스기. 이 동네 사는 게 뭐 이리 복잡해. 赤備えで 다케다의 시그니처 컬러는 이때 결정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1548년 2월 다케다 가문과 무라카미의 일전 우에다하라 전투가 일어납니다. 丸二城の字は孫を刀なき村上氏の旗を先頭に立つは敵将村上義樹や。今日こそはその首。 무라카미군을 공격하는 다케다군. 사실 이 전투에서 무라카미는 다케다에게 생애 첫 번째 패배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다군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었고 2년이 지나서야 무라카미 측이 스세에 몰리고 쫓기게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 영화에서는 우에다하라 전투에서 결론을 내리더군요. これでもう村上は二度と立てません。目当ての親方を打ち漏らしその上兵のほとんどを失いました。 무라카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냉큼 찾아간 곳 바로 나가오 카게토라였습니다. 長尾景虎の首を上げるまでだ。何年かかろうとも必ず 이 전투에서 그 옛날 백수 간스케를 거두어 주었던 이타가키 노부카타가 전사하게 되었죠. 어쨌든 다케다 신겐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권력을 얻은 간스케. 1551년 이유는 분분하지만 다케다 하루노부는 출가를 결심하고 불가에 들어서면서 머리를 싹싹 밀게 되었죠. 물론 간스케 역시 동반 출가하면서 두 양반이 나란히 쌍라이트를 빛내게 되었는데 1559년 다케다 하루노부는 다케다 신겐이라는 법명을 얻게 되고 비슷한 시기 나가오 카게토라 역시 출가를 하면서 우에스기 겐신이라는 법명을 얻게 되었죠. 上杉謙信と武田信玄 이제부터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길고 지루한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越後勢あれが越後勢か。新軍の形のままいつでも合戦に入れる体系かと。 물론 두 가문의 싸움질은 이미 1553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양측이 이렇다 할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주로 한없이 대치만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川中島。おそらくこの地が親方様と上杉謙信の私有を決する場所になるかと心得ます。 이 시기 유히메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었죠. 勘介頼みます。
つよりのこと。 그리고 카와 나카지마에서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던 어느 날, 夕姫様が亡くなられました。 예, 간스케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던 유히메의 죽음,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지 못하고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던 20여 년 남짓의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흐르고 1560년, 다케다 측은 카와 나카지마의 카이지 성을 축성합니다. 어느덧 카츠요리도 이만큼 성장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크는 동안 제대로 된 싸움 해본 적 없던 양측. 이듬해 1561년, 드디어 싸울까 말까 했던 양측의 본격적인 전투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우에스기 측도 본진에서 1만 8천 병력을 이끌고 출병을 시작합니다. 출병에만 걸린 시간도 무려 3일. 물론 그 전에도 3차에 걸쳐 자잘한 전투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카와 나카지마 전투는 바로 1561년에 일어났던 4차 전투였죠. 카와 나카지마 전투의 자세한 내막은 바로 오른쪽 위 1000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야마모토 간스케에 관한 이야기니 대충 넘어가고, 야마모토 간스케가 고심 끝에 생각해낸 전술, 안개를 틈타 우에스기 군이 있는 사이조산을 기습 공격하고 넓은 지역으로 우에스기 군을 끌어내어 경멸한다는 계획이었죠. 勝ったの勘助。 얼씨구나 하는 다케다. 이타가키의 별동대 12,000 병력이 사이주산을 향해 출병합니다. 이 작전이 순순히 먹힐 거라 생각한 다케다 측, 이곳 하치만바라에서 그냥 멀뚱히 진을 치고 막연하게 작전 성공만 기다리고 있었죠. 最上山に時の声が上がらんの。この霧のため攻撃が少し遅れているものと思われます。 도대체 왜 이리 소식이 없나 사이주산을 정찰하는 간스케. 날벼락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죠. 上杉謙信めこの霧を幸い全軍を移動してこの八幡川を囲んだものと心得ます。 예, 다케다의 전술을 간파한 겐신. 이미 사이주산에서 병력을 몰래 빼내고 다케다가 진을 치고 있던 하치만바라 지역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越後の勢推定1万数千、左右より攻め出してござります。 파죽지세로 다케다군을 격파하면서 밀려오는 겐신군. 병력수가 우월했지만 둘로 쪼개진 다케다군은 풍림 하산의 깃발이 무색하게 수세에 물리게 되었죠. 勘助作戦を誤ってござります。越後の深く板垣勢はまだ見えんか。まだ見えません。 다케다 신겐의 동생 노부시게마저 전사하고 작전 실패에 책임을 통감하는 간스케. 山本勘助生涯をかけたこの一戦に愚かにも策を誤った。 상당히 무모하게도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진격을 결정하게 되었죠. 板垣勢の戻るまでは必ず共に死ぬな。 그게 네 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대책 없이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간스케. 그 사이 다케다 신게는 방어를 뚫고 들어온 우에스기의 공격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수많은 적 병력에 둘러싸인 간스케. 다케다의 군사로 세상에 나온 지 언 20여 년, 69살의 나이로 카와 나카지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夕姫様勘助が勝ちましたぞ。 아니요, 안 이겼습니다. 그냥 두 가문이 박터지게 싸우다가 서로의 계략에 칭찬 릴레이만 나누고 순순히 물러났죠. 어쨌든 이 전투에서 다케다는 다케다대로 시나노를 지켜낼 수 있었고, 우에스기는 우에스기대로 에치고를 막아내면서 두 상대가 나름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두 가문의 전투. 공술의 공수거. 병사들만 오라지게 소모하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이었죠. 특이한 점은 이 전투에서 우에스기 가문이 아시가루를 많이 잃었던 반면 다케다 가문은 친동생 포함해서 고위 장교급 가신들을 상당수 잃었다는 사실. 게다가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지 못했던 유히메. 훗날 아들 다케다 가치요리가 다케다 가문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화끈하게 복수해줍니다. 그리고 이 야마모토 간스케란 인물. 한동안 그 실존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그냥 야사의 인물로 간주되어 있었는데, 이 영화가 나왔던 1969년 공교롭게도 홋카이도에서 다케다 신겐의 서신이 발견되고 그 내용 안에 야마모토 간스케라는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서 역사적 실존 인물로 판명나게 되었죠. 그 이후 이 야마모토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가문이 여러 등장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도 포함되어 있었죠. 뭐 우리에겐 역사적 의미는 전혀 없지만 그냥 얘네들도 이런 잡다구리한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주던 이야기. 풍림하산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